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확대위에서 이틀 동안 10 곱하기 10 정책을 내놓았고 이틀 동안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만 이 문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놨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와서 지금 북한은 정말 모든 곳을 전쟁에 올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이렇게 지방경제 공장들을 해마다 20개 군에 10년 동안에 북한 전 지역에 이런 지방공업 공장들을 건설하겠다고 팔걷고 나섰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아주 간부들을 질타한 그 연설인데요. 당자연의 8기 19차 정책 확대회입니다. 1월 25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이 본부 총사에서 있었죠. 이 김정은이 지금 연설하는 이 장면인데요. 자,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은 지난 시기 말로만 해오던 위상과 선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성을 띈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결단한 하나의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고 지방인민들의 초보적인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근본적인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인 동시에 세계적인 수원사업인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식품, 된장, 간장, 그리고 식료공장, 사탕, 과자, 빵, 두부를 만드는 공장, 기름을 만드는 공장,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약, 칫솔, 비누와 같은 제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장된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김정은이 직접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상이라고 합니다. 참, 지금 어느 이 21세기에 물론 아프리카 나라를 비롯한 어느 열악한 나라들도 있지만 이 북한처럼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그 인민들에게 된장 간장도 제때 공급 못해. 아니, 북한 주민들은 소금이라도 제때 공급해달라고 합니다. 지방 주민들은 그렇게 열악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김정은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세계적인 수원 사업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도 해결하지 못한 이 세계적인 수건사업, 인민들의 이 소원을 자기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20 곱하기 10 정책을 통해서요. 지방경제발전 20 곱하기 10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죠. 나는 기어이 지방공업 발전이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게 내밀면서 인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이거 시정연설이라는 건 최고인민회의입니다. 1월 14일 날 있었죠.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건데요. 시정연설을 강조한 바가 같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형세와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본원의 임무에 충실하게 더 많은 일감을 찾고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새로운 정책들을 책정하고 실행에 자신만만하게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이고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잠재력, 생활 환경에서 심각한 불균형 격차가 심한 것만큼 구체적이면 실천 가능성이 뚜렷한 계획과 방안들을 내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적인 생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민들의 불만, 불평이 심각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정치적인 문제라고 에둘러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기초식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 그리고 간장, 된장입니다. 이 기초식품이죠. 콩기름, 이 콩기름은 북한의 기초식품이라고도 하는데 고급 식품에 들어갑니다. 콩기름 북한 평양시 주민들도 한 주일에 1kg도 한 병 500g도 받기 힘든 것이 바로 콩기름인데 이렇게 힘든 거죠.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한심하다.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식품과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장하기 위해서 20 곱하기 10 정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왜 이 시점에서 그럼 자신감 있게 왜 그전에는 하지 못하고 지금 했을까? 여러분, 지금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이 자신감을 가지고 20 곱하기 10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자, 지방공장을 건설하고요. 여기 김하군에 대한 지방공장을 기방군에다 강원도 김하군에 한번 산골 군에다가
시범적으로 해놨죠. 거기도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김정은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자, 그런데 김정은은 이렇게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해마다 20개 시군에 10개의 공장을 10년 동안에 모두 완성하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왜 했을까?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미사일 생산과 각종 지대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군사력에 집중을 하던 국방력에 집중을 하던 김정은이 왜 갑자기 20개씩 정책을 내놨을까? 지만 그것도 콕 집어가지고 북한 간부들을 질타하면서 지금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간장된장, 기름은 고사하고 일반 식료품도 제때 보장하지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고 이게 북한 주민들의 소박한 소원도 아직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해놨던 겁니다. 왜 지금일까? 그럼 이 10년 동안 김정은 뭘 했을까? 10년 동안은 군사력에만 집중하고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이미 그것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이런 걸 할까? 결코 아닙니다. 이미 김정은은 벌써 김정은 이전부터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부터 핵무기를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완성해 왔고 김정은 때 더 고도화 전력화 그리고 정밀화됐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각종 미사일을 더 많이 생산하고 핵무기 탄두 개수를 증폭시킨 것도 맞지만 지금 이렇게 인민 생활에 돌릴 수 있는 물질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 준비라는 게 원료 자재죠. 이 물질적 준비가 바로 푸틴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이 죽지 않을 만큼만 원유도 여러분 그전에 200만 톤씩 주던 원유를 지금 50만 톤 밖에 못 줍니다. 왜? 유엔 제재도 있지만 얼마든지 주려면 보장해 주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비롯한 이런 걸 발사하라고 기술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네 손바닥에서 놀아나기를 또 목줄을 쥐고 있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경제 지원을 했던 겁니다. 비료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생활필수품도 그렇고 북한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죠. 조종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북한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오히려 유엔 안보리 회의 때마다 찬송별을 던지곤 하던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절대 결코 북한은 북한의 핵을 용서하지 않는다. 절대 핵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상당히 가까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하면서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푸틴이 집권하면서 이 러시아 국방부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국방부에다 준 예산을 준 그 돈을 다 군부대가 다 떼먹었죠, 여러분. 뭐 그건 대대장으로부터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군단장, 국방부 장관까지 그 밑에 있는 장군들까지 모두 착복을 해. 부정부패로 모두 그 국방 예산에 들어간 무기를 생산하라고 군대를 운영하라고 준 그 돈이 그리고 군 장비를 사오라는 그 돈을 모두 떼먹어서 이 제때 미사일이나 포탄을 생산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허점이 드러났던 겁니다. 자,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포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사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방사포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이 부족분을 메워준 것이 바로 북한이죠. 서로 둘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군수품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지원에서의 지원을 상당히 하고 또 미일 동맹의 한 축으로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우리는 미국의 포탄을 100만에서 200만 발을 보내줌으로써 미국이 가지고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관계가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기까지 됐습니다. 이런 찰나에 북한이 바로 푸틴과 두 번째 만나면서 관계가 그냥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격상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지금 군수무기, 즉 미사일이나 포탄, 방사포탄과 미사일과 포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또 물론 러시아의 군수공장 노동자들이라고 뭐 봉급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자 그러니까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천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반면에 북한의 군수공장 노동자들은 쌀과 부식물, 즉 쌀과 고기만 공급해줘도 열심히 일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자재만 대준다면 특히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됐던 방사포탄이 됐던 국천성 미사일이 됐던 북한의 그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자재만 대준다면 북한은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노동자들의 기술 역량과 공장들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에 지금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이나 포탄들이 질이 나쁘더라도 그것이 정교화되거나 정교하거나 또 명중률이 높은 정확히 날아가서 정확히 명중을 타격하는 그런 포탄이 아니더라도 대량으로 쏘는 포탄이기 때문에 관계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되는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필요한 미사일이나 포탄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교하고 실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만한 군사 기술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맞는 기술까지도 보장해 준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생산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나토와 푸틴, 러시아는 적대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동서쪽으로는 유럽과 동구권 나라들에 의해서, 이 동구권 나라들도 몽땅 나토에 가입했죠. 이 동유럽 나라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북한과 계속해서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중국 시진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관광객들을 들여보내고 러시아의 관광객들을 받아오고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가고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가고 뭐 정보통신부 장관, 상을 비롯해서 체육상, 교육상 각 방면의 장관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그 답방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이제는 대규모로 관광객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은 단 한 명도 받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러시아가는 전면적인 교류 협력 방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이익이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가려운 것을 굵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과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작년 9월에 푸틴을 만나고 와서 바로 이제 러시아다. 중국이 아닌 러시아다. 모든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나라는 바로 러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중국이 뭐 좋아하든 안 하든 지금은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왜?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면 중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북한이 믿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이 꼽게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대만 문제, 홍콩 문제, 그리고 신강, 위구르 자치주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중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진핑의 장기 집권 문제, 또 미중 간의 경제 문제, 경제 전쟁이죠. 경제 전쟁.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단들도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고 국경을 이제 4월 15일이 지나면 압록강, 두만강 국경도 어느 정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20 곱하기 10 이 정책을 할 수가 있는 환경과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정말 김정은은 이번에 다 죽었다가 푸틴과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와 협력관계, 동맹관계로 가면서 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